3년 만에 인류가 가장 비싸게 팔던 능력을 공짜로 만들어버린 이 기술.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번역, 코딩, 법률 검토까지 한때 전문가의 영역이던 지식 노동이 이제 1초 만에 무료로 쏟아집니다. 그런데 왜 지능이 무료가 된 시대에 어떤 것들의 값은 오히려 치솟고 있을까요? 2025년 AI 시장이 폭발하는 동안 프리미엄 오프라인 서비스와 사람이 직접 만들었음을 내세운 상품의 매출도 동시에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디지털 지능의 폭락과 인간 본질의 폭등. 이 역설의 구조를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폭락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2025년 가을, 중동에서 또 한 번 전쟁이 터졌을 때 이를 정확히 예측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국제정치학 박사도, 30년 경력의 외교관도, 월스트리트의 지정학 애널리스트도 한 달 전까지 긴장은 있지만 전면전은 없다고 말했죠. 세상은 여전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고급 정보의 양은 역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충청도 시골 마을의 평상에 앉은 70대 어르신이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유튜브를 열자 카이스트 뇌과학 교수의 최신 강연이 뜹니다. 옆 채널에선 하버드 경제학자가 미국 금리 전망을 설명하고 그 아래엔 전직 국정원 간부가 북한 동향을 분석하는 영상이 줄지어 있습니다. 10년 전이라면 서울 강남의 고액 세미나장에서나 들을 수 있던 내용들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어디서나 공짜로 접합니다. 지식의 민주화라고 부르면 아름답게 들립니다. 하지만 정보를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재앙에 가깝습니다. 과거엔 변호사 한 명이 법률 지식을 독점했습니다. 의뢰인은 선택지가 없었죠. 수임료가 비싸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번역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어 계약서 한 장 해석하려면 전문 번역료를 내야 했고, 코딩을 모르는 사람은 개발자에게 목을 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벽이 무너졌습니다. 2023년 봄, GPT-4가 등장한 이후 불과 3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AI에게 이 계약서에서 나한테 불리한 조항 찾아줘 라고 말하면 10초 안에 답이 나옵니다. 이 코드 왜 안 돌아가? 라고 물으면 오류를 짚어주고 수정본까지 내놓습니다. 영어 논문을 통째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한국어 요약본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문제는 속도만이 아닙니다. 품질입니다. 2025년 한 로펌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신입 변호사 10명과 AI에게 동일한 계약서 검토를 맡겼더니 AI가 평균적으로 더 많은 리스크 조항을 찾아냈습니다. 시간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했죠. 사람은 이틀, AI는 3분이었습니다.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틀 걸려서 실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 200만 원을 줄까? 3분 만에 더 꼼꼼하게 해주는 AI를 거의 공짜로 쓸까? 답은 뻔합니다. 지식을 파는 사람의 몸값이 곤두박질 치는 이유입니다. 한때 전문직이라는 단어는 안정과 고소득의 동의어였습니다. 부모들은 아이에게 의사, 변호사, 회계사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 직업들의 공통점은 희소한 지식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희소성이 3년 만에 증발했습니다. 지식은 이제 공기처럼 어디에나 있습니다. 공기에 돈을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에 돈을 낼 것인가로. 소비자의 지갑이 향하는 곳, 그 방향을 읽어야 다음 시대가 보입니다. 그 지갑을 여는 건 결국 소비자입니다. 잠시 입장을 바꿔봅시다. 당신이 돈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해외 바이어에게 보낼 영문 이메일이 필요합니다. 예전 같으면 번역 업체에 맡겼을 겁니다. 한 통에 3만 원, 급하면 5만 원. 그런데 이제 AI에게 이 내용을 격식 있는 비즈니스 영어로 바꿔줘 라고 입력하면 5초 만에 완성됩니다. 비용은 0원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디에 돈을 쓰시겠습니까? 회사에서 분기 보고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차트를 그리고 요약문을 쓰는데 신입사원은 이틀이 걸립니다. AI는 15분입니다. 퇴근 후 법률 상담이 필요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면 상담료만 20만 원입니다. AI에게 임대차 계약서에서 세입자한테 불리한 조항 찾아줘라고 하면 즉시 5가지를 짚어줍니다. 물론 AI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만 원어치만큼 틀릴까요? 소비자는 냉혹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기로 움직입니다. 같은 결과물이라면 더 싸고 더 빠른 쪽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AI보다 나은 게 뭔데요? 이 질문에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는 순간 당신의 몸값은 영원을 향해 추락합니다.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025년 초 미국의 한 IT 기업이 고객 서비스 부서를 80% 축소했습니다. AI 챗봇이 고객 문의의 대부분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남은 20%의 직원은 AI가 해결하지 못한 복잡한 민원만 담당합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콜센터 인력을 줄이고 AI 상담 시스템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단순 문의는 AI가 복잡한 상담만 사람이 맡는 구조로 재편됐습니다. 법률 시장도 흔들립니다. 미국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로펌들이 신입 변호사 채용을 줄이고 AI 리서치 툴에 투자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검토, 판례 조사, 초안 작성, 과거의 주니어 변호사들이 밤새 하던 일을 이제 AI가 몇 분 만에 해치웁니다. 번역가, 카피라이터, 기초 설계를 담당하던 엔지니어, 단순 코딩을 하던 개발자, 지식을 중개하거나 가공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정보를 입력받아 정해진 형식으로 출력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역설이 등장합니다. 지식의 가격이 0원으로 수렴할수록 다른 무언가의 가격은 치솟기 시작합니다. 소비자의 지갑은 닫히는 게 아닙니다. 방향만 바뀝니다. 디지털 정보에서 빠져나간 돈이 어디론가 흘러갑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그 흐름을 읽는 사람만이 다음 시대의 승자가 됩니다. 지능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짜 희소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희소한 것을 찾으려면 먼저 경제학의 기본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제학은 본질적으로 부족함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물, 땅, 석유, 노동력. 세상의 모든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합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게 경제학이 200년 넘게 고민해온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에는 가격이 붙습니다. 희소할수록 비싸집니다. 반대로 넘쳐나는 것은 공짜가 됩니다. 20세기 내내 가장 부족했던 자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석유도, 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능이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내놓고 방대한 지식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능력. 이걸 가진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대학 교수,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애널리스트. 이들은 자신의 뇌를 팔아 높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희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I가 이 공식을 뒤집었습니다. 지능이 무한 리필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뷔페 식당을 떠올려 보세요. 스테이크가 귀할 때는 한 접시에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 리필 뷔페에서 스테이크를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스테이크 한 접시에 5만 원을 내지 않습니다. 지금 지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과거에는 변호사 한 명이 평생 공부해서 쌓은 법률 지식이 희소 자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희소성에 돈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수백만 건의 판례를 학습하고 즉시 답변을 내놓습니다. 번역가가 10년간 갈고 닦은 언어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수십억 개의 문장쌍을 학습한 순간 그 희소성은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우리 교육 시스템 전체가 이 지능 판매 모델 위에 세워져 있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우리는 지식을 머리에 쌓고 그걸 팔아서 먹고 살라고 배웠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라, 전문 자격증을 따라, 영어를 잘해라. 모든 조언의 핵심은 결국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서 비싸게 팔아라였습니다. 그 전략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비싸게 팔았던 능력이 가장 먼저 대체되고 있습니다. 육체 노동보다 지식 노동이 먼저 자동화의 파도에 휩쓸리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공장 노동자보다 사무실 화이트 칼라가 먼저 위협받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렇다면 뷔페장에서 스테이크가 무한 리필될 때 사람들은 무엇에 돈을 낼까요? 음식 자체가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분위기, 서비스, 함께하는 경험, 몸의 편안함, 배를 채우는 건 당연해졌으니 그 너머의 가치를 찾습니다. 지능이 무료가 된 세상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소비자의 돈은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지식으로는 채울 수 없는 무언가로 흘러갑니다. 그 무언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힌트는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 몸은 디지털 세상 밖에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오고
AI가 시를 쓰고 가상현실 속에서 회의를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픕니다. 아픕니다. 피곤합니다. 춥고 덥습니다. 잠을 자야 하고 화장실을 가야 하고 누군가의 손길이 그립습니다. 이건 원시인이나 현대인이나 똑같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당신 대신 밥을 먹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허리 통증을 대신 알아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을 대신 느껴줄 수 없습니다. 이 영역만큼은 철저하게 나의 몫입니다. 그래서 돈이 이쪽으로 몰립니다. 2025년 한국 프리미엄 매트리스 시장은 5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제품에 100만 원, 200만 원을 기꺼이 쓰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안마의자 시장도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일하고 AI와 씨름하고 디지털 피로에 찌든 몸을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던 직장인들이 점심에만큼은 제대로 된 한 끼를 찾습니다. 먹는 것만이라도 인간답게라는 심리입니다.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예약은 여전히 수주 전에 마감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맛과 분위기와 서비스가 주는 총체적 경험에 돈을 내는 겁니다.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은 더 극적입니다. 건강검진, 맞춤형 영양제, 개인 트레이닝, 명상 앱, 정신건강 상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산업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30, 40대가 이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커리어의 정점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는 세대가 동시에 자기 몸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역설적인 풍경입니다. AI 덕분에 일은 더 효율적으로 처리되는데 사람들은 더 피곤해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오히려 머리는 더 복잡해집니다. 디지털 자극이 넘쳐날수록 아날로그적 안식이 귀해집니다. 화면 밖의 세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곳에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결국 소비의 방향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많이 아는 것에 돈을 냈습니다. 책을 사고, 강의를 듣고,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공짜가 된 지금, 돈은 더 편안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흐릅니다. 의식주의 질을 높이고, 몸의 안락함을 극대화하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줄여주는 곳, 그곳이 새로운 황금 광산입니다. 그런데 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AI가 넘쳐날수록 오히려 더 귀해지는 것, 바로 진짜라는 확신입니다. 그 진짜를 확인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특정 투자 상품을 추천하는 영상이 퍼졌습니다. 표정도 자연스럽고 목소리도 완벽했습니다. 수천 명이 그 영상을 믿고 돈을 넣었습니다. 결과는 사기였습니다. 영상 자체가 AI로 만든 딥페이크였습니다. 연예인 본인은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이미지, 영상, 음성은 진짜와 구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짜 뉴스 기사, 가짜 리뷰, 가짜 추천서, 가짜 이력서, 디지털 세계의 모든 것이 조작 가능해졌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만들고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AI의 환각 문제도 심각합니다. AI가 자신있게 내놓는 정보 중 상당수가 사실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하고 없는 논문을 참고 문헌으로 달고 틀린 숫자를 정확한 것처럼 제시합니다.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엉터리인 정보가 쏟아집니다.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가치가 떠오릅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람이 만들고 검증한 것인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것에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휴먼 베리파이드, 휴먼 메이드 라벨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0% 사람이 작성한 기사, 사람이 직접 검수한 법률 자문, 실제 전문가가 대면으로 진행하는 상담, AI가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사람이 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현상입니다. 효율의 관점에서는 비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신뢰의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합리적입니다. 오프라인 공간의 가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악수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같은 공기를 마시는 사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네트워킹 모임, 소규모 오프라인 커뮤니티, 대면 멘토링 프로그램의 몸값이 치솟습니다. 줌 미팅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굳이 비행기를 타고 만나러 가는 이유입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적 접촉에 대한 갈망이 커집니다. 이른바 하이테크 하이터치 현상입니다. 디지털 세계가 정교해질수록 아날로그 세계의 희소성이 높아집니다. 화면 속 가상의 관계가 넘쳐날수록 실제로 손을 잡을 수 있는 관계가 귀해집니다. 결국 AI 시대의 역설은 이겁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자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 되자 믿을 수 있는 것의 값이 폭등했습니다. 신뢰는 이제 가장 비싼 화폐입니다. 그런데 신뢰만으로도 부족합니다. AI가 1000개의 선택지를 쏟아낼 때 그 중에서 이것을 고르는 능력, 그 안목이 또 하나의 희소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안목은 학원을 다닌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AI에게 신제품 마케팅 기획안 10개 만들어줘 라고 하면 30초 만에 나옵니다. 블로그 글 주제 50개 뽑아줘 라고 하면 1분이면 됩니다. 로고 디자인 시안 20개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수십 개의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를 것인가, 이게 제일 좋아라고 결정하는 순간 AI는 손을 놓습니다. 그건 인간의 몫입니다. 바로 여기서 안목의 가치가 폭발합니다. 영어로는 테이스트라고 합니다. 취향, 감각, 신미한,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이것을 집어내는 능력입니다. AI가 만들어낸 1000개의 시야는 모두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하고 트렌드를 반영하고 문법적으로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중 어떤 것이 사람의 마음을 울릴지는 AI도 모릅니다. 이 안목은 어디서 올까요? 수능 만점으로는 안 됩니다. 명문대 졸업장으로도 안 됩니다. 자격증을 10개 따도 생기지 않습니다. 안목은 철저하게 개인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에 심장이 뛰는지, 어떤 것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지,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나만의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이 안목을 죽여왔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거 해라. 키지 마라. 일단 좋은 대학 가고 나서 생각해라.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 안에서 자신만의 취향을 키울 시간은 없었습니다. 국영수 점수 1점 올리는 게 장난감 수집보다, 밴드 활동보다, 만화 그리기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알고, 똑같이 쓰고,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AI가 평준화시켜버렸습니다. 이제 남들과 똑같은 일 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수석 졸업생이 만든 보고서와 AI가 만든 보고서가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 졸업장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차별화는 나만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아무도 관심 없어 보이는 분야에 미치도록 빠져든 사람, 레고 조립에 20년을 바친 사람, 1980년대 일본 시티팝을 연구하는 사람, 조선시대 고지도를 수집하는 사람, 과거에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무시당했습니다. 이제는 그 쓸데없음이 가장 쓸모있는 자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AI는 평균을 잘 냅니다. 수많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고 가장 무난한 답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평균은 누구의 마음도 사로잡지 못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건 극단입니다. 뾰족함입니다. 이건 확실히 다르다라는 느낌입니다. 취향은 권력이 됐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 군중을 이끕니다. AI가 도구를 쥐어줬지만 그 도구로 무엇을 만들지 결정하는 건 결국 인간의 취향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궁극의 질문이 남습니다. AI 시대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의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걸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목적지를 정하는 건 인간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수백 개의 경로를 제안해도 나는 여기로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건 운전자입니다. 페달을 밟는 것도, 핸들을 돌리는 것도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 AI는 도구입니다. 도구가 주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도구가 너무 편해지면 사람이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AI가 다 해주니까 생각을 멈춥니다. 검색하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고민을 안 합니다. 추천 알고리즘이 골라주니까 선택도 위임합니다. 그렇게 한 발짝씩 주체성을 내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 AI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은 AI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몸으로 경험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AI라는 도구를 제대로 휘두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AI에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은 도구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직접 겪은 실패, 내 몸으로 느낀 감각, 내 시간을 쏟아 키운 취향, 이것들은 AI가 절대 학습할 수 없는 나만의 자산입니다. AI는 수십억 명의 데이터를 학습했지만 나라는 사람의 데이터는 오직 나만 갖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축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살아보는 것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 AI와 대화만 해서는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합니다. 몸을 써야 합니다. 실패해야 합니다. AI가 이건 확률이 낮습니다라고 말해도 직접 부딪혀 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얻는 감각, 그때 느끼는 감정, 그 순간의 판단,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만의 안목이 되고, 나만의 신뢰가 되고, 나만의 가치가 됩니다. 일본의 장인 문화를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스시를 쥐는데 10년, 도자기를 굽는데 20년. 효율만 따지면 비합리적입니다. AI가 레시피를 분석하고 로봇팔이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장인의 손끝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끝에는 수만 번의 실패가, 수십 년의 시간이, 한 인간의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복제할 수 없습니다. AI 시대의 생존 전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살아있으면 됩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AI가 대신해줄 수 없는 영역에서 계속 경험을 쌓으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오늘 하루, 당신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혹시 AI가 1초 만에 해낼 수 있는 일을 몇 시간에 걸쳐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엑셀 정리, 보고서 초안, 이메일 번역, 데이터 취합. 그런 일들로 하루를 채우고 있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당신의 시간 가치는 영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걸 해야 안심이 됩니다. 남들 다 가는 학원, 남들 다 따는 자격증, 남들 다 지원하는 회사, 미투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남들 따라하면 최소한 뒤처지지는 않을 거라는 심리입니다. 그게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 이 전략은 치명적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일은 AI도 다 합니다. 아니, AI가 더 잘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스펙을 쌓는데 20년을 바쳤는데 저럴 때쯤 그 스펙 전체가 AI로 대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당장 수능을 포기하고 취약만 조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회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입시도, 취업도, 승진도 여전히 기존 규칙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규칙이 영원할 거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남는 시간을 10%라도 다르게 써야 합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에 투자해야 합니다. 내 몸의 감각을 키우는 일,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고 신뢰를 쌓는 일, 나만의 취향을 깊이 파고드는 일, 이것들은 당장 돈이 되지 않습니다. 스펙란에 적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에는 이것만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AI 시대의 지식의 가격은 영원으로 수렴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 신뢰, 취향의 가격은 폭등합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AI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AI가 줄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AI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장 열심히 공부한 세대가 가장 먼저 대체되는 비극이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AI가 1초 만에 해낼 수 있는 일을 위해 밤을 새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만의 안목과 인간적인 신뢰를 쌓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